고등학교 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병원체에 대한 얘기하면서 면역에 대한 얘기 했었습니다. 항원 항체 반응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거를 응용해서 예방, 어떤 감염 예방에 대한 얘기, 백신에 대한 얘기, 면역에 대한 얘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그 경로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겠죠.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병원치가 들어오려는 걸 막거나 오염된 물을 어,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상한 음식, 당연하죠. 모기나 벌레 같은 어떤 매개, 곤충들, 상처 부위의 감염을 막는다거나 음, 이러한 차단한 방법도 있겠지만 백신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일 겁니다. 백신은 조류 약화하거나 좀 약하게 만들거나 혹은 죽인 병원체 혹은 병원체 일부분을 얘기합니다. 병원체 일부분을 사용합니다. 근데 방금했지만 이 병원체 일부분이라 해서 부작용이 유발되면 안 되겠죠. 부작용이 없고 비용이 적으며 운반이 쉽고 변이가 일어나서 예전에는 이런 병밖에 없었는데 변이가 일어나 버려 가지고 새로운 질환이 나타났어. 새로운 뭐 항원이 되었어. 뭐 이런 거면 안 되겠죠. 접종 시에 백신에 포함된 이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죠. 선착순 면역, 후천선 면역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그때 체액선 면역, 기억 세포가 생성되면서 같은 병원체에 감염돼도 효과적으로 병원체가 제거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이용한 게 백신입니다. 다시 한번 백신은 주로 약화되거나 혹은 죽인 병원체 혹은 병원체 일부를 이용하는데요. 이 병원체 일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항원에 대해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면서 림프구가 분화될 텐데 그 중에 만들어지는 기억세포로 나중에 진짜 병원체가 들어와도 진짜 강한 병원체가 들어와도 같은 병원체면 그 기억세포가 빠르게 분화되면서 효과적으로 면역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백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면역력이 없는 집단이라면 감염병이 진짜 빠르게 전달될 거예요. 면역력이 낮은 집단이라면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은 좀 피해가더라도 감염병이 역시 빠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많은 백신을 다들 많이 맞은 집단이라면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끼리도 겹치지 않는다면 감염이 적게 혹은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백신 좀만 더 알아볼게요. 만약 백신을 일단 침식시키면 항원을 인식하는 T림프구와 B림프구가 선택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때 활성화된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돼서 항체를 생성할 겁니다. 항체의 농도가 높아지는 데는 밑에 있는 그래프처럼 시간이 좀 걸려요. 조금 시간이 지나야 항체가 만들어지면서 얘가 면역이 생겨요. 일단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체액세 면역, 기억세포도 생성됩니다. 기억세포 이거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어서 같은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기억세포가 빠르게 기억세포랑 형질세포로 분화됐었어요. 그러면서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농도도 오랫동안 높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백신이라는 것은 이 1차 면역 반응을 통해서 나중에 나중에 다시 이 같은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진짜 감염이 될 때 진짜의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감염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진짜의 병원체 똑같은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같은 항원이 들어왔을 때 이 1차 면역 반응이 만들어진 기억세포로 2차 면역 반응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게 백신입니다. 자, 그래서 백신 좀 종류를 알아보면은 병원체의 독성을 약화한 형태 백신을 생백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두라든가 홍역, 결핵 백신 등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사람의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지만 세포 안에서 증식할 수 없도록 병원체를 불활성화한 사백신 혹은 불활성화 백신은 콜레라나 인플루엔자가 해당하는 콜레라나 인플루엔자에 대항하는 백신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비형 간염 바이러스나 폐렴 연쇄구균은 병원체에서 유래한 항원이나 항원 결정 부위를 떼서 사용한 제조합 백신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항원을 암호화한 그 안에 RNA나 DNA 같은 핵산을 이용하여 백신을 만듭니다. 핵산 백신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해서 백신들을 어떻게 이렇게 백신들이 만들어지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몸에 침입하게 되면은 그 비림프구가 분화되면서 그때 이 백신, 이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랑 형질세포가 만들어질 거고 그 기억세포가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비형 간염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콜레라가 들어왔을 때 빠르게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면서 2차 면역이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장장 5시간에 걸쳐서 면역에 대한 항상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자극을 반응으로 하는 얘기들. 이제 이 얘기는 오늘에서 여기서 끝내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개체 바깥에서, 개체 안에서의 자극과 반응이 아니라 개체 바깥에서 적응하고 진화하고 유전되는 얘기들, 이제 생명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유전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앞의 내용들이 계속 조금씩 이어가면서 오늘날까지 이른 거니까요. 다시 한번 오늘 얘기가 이해가 안 간다. 지난 시간 얘기, 지난 시간이 안 된다. 지난 시간 다시 한번 복습해 가시면서 단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유전에 대한 얘기로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